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임차인이 은행에 무상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임차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듣기 책자까지 완료가 되어 경매 관련 만화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독자와 출판사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책자를 집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재 유치권 책자 집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영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지방법원 2019 타경 2175 물건입니다. 이 경매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100%이지만은 강남구 청남동에 위치하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는 김주원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임대차 보증금 등의 내력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현황 사진입니다. 현황으로 보면은 폐가와 같지만은 현황 주소서에 보면은 실제로 김주원 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 물건이 위치한 지역을 보면은 청담동에 위치해 있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김주원 씨에 대한 분석만 정확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옥션 사이트를 보니까 경매 신청자가 제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1일에 임차인 김주원 씨에게서 받은 무상 사용 확인서입니다. 이럴 경우 과연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이제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의 당사자 내역에는 임차인 김주원 씨가 나와 있고 현황 조사서에도 보증금 등은 미상이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인 영등포 농협의 2011년 5월 16일의 근저당권보다 빠른 2002년 5월 11일에 전입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정보의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임차인 김주원 씨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는 임대차 보증금 등을 알 수가 없어 폭탄이라고 하며 경매에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판례 등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고 계실 것이며 실제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유튜버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잘못된 정보도 많이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 대한 법령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이트나 유튜버들을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도 있으나 어떤 변호사들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자기들만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법원 사건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 갑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이 주택에는 임차인 을이 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갑이 생각하기에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적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여 임차인 을에게 은행에서 조사를 나오면 무상으로 임차를 하고 있다고 말하게 하거나 임대차 금액을 줄여서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을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소유자 갑과의 사이가 벌어질 것이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조사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 임차인 을이 대법원 판례 하나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풀이하고 시원하게 작성해줘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1987년 11월 24일 선고 87-1708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내용은 필자가 집필한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예시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 을이 소유자 가부 요구에 의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자 경매에서는 자기가 진정한 임차인이고 유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경락자 병은 미리 이런 내용을 알았을 것이므로 임차인 을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을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속였기 때문에 은행은 그 임대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임차인 을은 우선 변제권 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임차인 을은 대출 당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 진행 시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나 경락인에게 전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이를 시느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즉,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속였다 해도 두 번 속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을의 입장에서 결론은 무상 임차 계약서를 요구하면 써줘도 되지만 만약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것을 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 을의 입장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 뿐이지 대항력은 있으므로 경락인이 인수해야 하므로 임대차 금액 전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가 말씀드린 책자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경매 물건의 임차인 김주원 씨는 아무런 대항력이 없으며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필자의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지 88페이지에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즉, 은행 등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긴 후 경매 절차에서도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 및 경락자는 그 임대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1987년 11월 24일 선고 87-1708 판결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 배당받아야 할 관계채권자, 즉 은행 등은 그 임대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이는 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7-12211 판결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락인은 그 임대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락인은 이미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1987년 1월 20일 선고 86-1852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